충청북도 산하기관에서 수년 동안 여러 직원들이 성추행을 당해온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수돗물 유통 불안에 의심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도내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에 이어 이번엔 교통대입니다. 보훈군 장학회가 장학생을 선발한다며 코로나19 시국에 단체 시험을 강행해 논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산하기관인 충북개발공사의 한 간부가 수년 동안 여직원들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은 여직원들의 피해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가해자에게 한 달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충북의 한 여성단체가 충청북도 산하 공기업인 충북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고위 간부인 A씨가 최소 2년 넘게 여직원 다수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고 사무실에서 신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본인은 특정한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지난달 중순 공사에 전달됐지만 공사는 해당 간부에게 한 달 넘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다른 부서로 먼저 인사 발령됐고 해당 간부는 뒤늦게 보직 해임과 함께 사업소로 발령됐습니다. 맡은 일이 있어 다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황당한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분이 이렇게 되니까 그거를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좀 이동을 하려고. 상급기관인 충청북도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원칙이라며 공사 측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연돼서 한 것은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해당 간부는 대체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외부 기관에서 성희롱 인식 개선 교육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충주와 보은에 분산 수용됩니다. 내일 정부 군용기 편으로 돌아올 노동자 297명은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인 경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과 보은 사회복무연수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충주에 150여 명, 보은에 140여 명이 머물 예정으로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코호트 격리된 뒤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거주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지난 1학기, 학습권에 침해당했다며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지난달 건국대가 처음으로 반환 결정을 내린 뒤 충북에서도 동참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데 여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1학기 일부 실습 과목을 빼곤 전면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진 교통대. 실시간이 아닌 녹화 형식으로 대부분 진행되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녹화된 업로드된 VOD를 학생들이 보면서 교수님 간의 쌍방소통이 안 되니까 그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불만 사항으로 이제 건의가 되었었고요. 결국 교통대가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평균 납부 등록금의 10%를 책정해 1인당 최대 17만 8천 원까지 2학기 등록금에서 제한은 특별 장학금 형태로 학생들과 합의했습니다. 모두 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학기 등록금 총액의 6.4% 수준입니다. 취업이라든가 알바조차도 힘든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이 제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지난달 전국 첫 반환 사례 이후 충북에서도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것.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꽃동네 대학교, 충북대에 이어 도내 4년제 대학 12곳 가운데 4번째입니다. 남은 대학들도 논의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는 청주교대와 할지 말지를 검토 중인 서원대와 중원대를 빼면 극동대와 세명대, 유원대, 청주대, 교원대 등 5곳은 등록금을 일부 반환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식과 금액을 조율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지금껏 나온 소액 반환으로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여전한 만큼 등록금의 25% 넘게 되돌려주는 사례가 나올지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번에 완전히 오프라인이 수업이 불가능 해지게 되면서 분명히 차익이 남았을 텐데 그런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공개하고 있지 않고 전국 대학생 연합단체가 교육부와 학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논란은 더 커질 전망. 3차 추경을 통과한 대학 긴급지원금 1,000억 원은 등록금 반환이 아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치러지는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홍보대사로 배우 박보영과 피아니스트 임동혁이 위촉됐습니다. 영화제 사무국은 영화와 음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무너진 일상의 균형을 다시 세우자는 취지로 홍보대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홍보대사들은 위촉 소감을 밝힐 예정이며 피아노 공연도 펼쳐집니다. 올해 영화제는 비대면으로 개최돼 상영작과 음악 프로그램은 웨이브를 비롯한 공식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최근 청주에서도 유충 신고가 잇따랐는데 수거된 3건 모두 수도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긴급 점검 결과 배수지와 표본 저수조에서도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시 복명동의 한 아파트 화장실 바닥에서 발견된 유충뿐 아니라 추가 신고된 2건도 깔따구가 아닌 나방파리 유충으로 수돗물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나머지 7건은 유충 채취가 안 됐지만 청주시는 수돗물과 무관하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청주시는 신고 대부분이 나방파리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화장실 바닥과 세면대에서 발견됐고 수도꼭지에서 발견된 한 건도 배수지나 저수조, 해당 가정에서 추가 발견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단지나 인근 아파트에서 발견되는 개연성도 없다고 근거를 들었습니다. 인근 아파트까지 문제가 생긴다면 배수지를 또 의심해야 될 것이고 또 더 광범위하다면 인천처럼 정수장을 의심하고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끌고 가는 건데 그 당에 우리 지금 분포 상황을 보면은 그런 집중 분포가 없습니다. 청주시가 앞서 환경부와 합동점검한 정수장, 그리고 긴급점검한 배수지 37곳, 노후된 저수조 표본 13곳에서도 유충이나 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긴장은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저희 정수장은 안전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는 시민 불안이 커지자 염소와 오존 투입량 증가, 여과지 세척주기 단축 등 저수장과 배수지 관리를 강화했고 아파트 관리 주체에게 수조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불안감에 따른 오인 신고가 급증했다며 각 가정에도 하수구와 배수구 청결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성적 장학금을 시험을 치러 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보은 이야기인데요. 시험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냐, 왜 국영수만 보는 시험이냐, 이런 논란들 속에 코로나19 상황 속인 지난 주말에도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본 국민장학회가 주관하는 성적장학생 선발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년별로 시험 성적 우수자 10명에게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사고 싶은 거 사고 부모님한테 돈이 생겼으니까 뭐 음식 같은 것도 사드리고 아니 부모님한테 다 드리는 친구들도 있고. 본국민 장학금은 다문화 학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성적 장학금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이 지나치게 성적순 돈잔치에 쓰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 시험이 치러진 것에 대한 우려도 적질 않습니다.
청주, 대전 이 주변 지역에서 계속 문자가 저희한테 와요. 그거는 주변에서 계속 터지니까 니들 조심해라 라는 메시지인데 이런 와중에 만약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조금 늦춰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정교조 보훈지에는 다양한 재능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영수 3과목만으로 결정되는 장학생 선발 시험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시험으로 세상의 그 잣대가 되는 거는 이미 구시대적 유물로 우리가 새롭게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시국인데 이에 대해 보훈국민장학회는 성적 장학생 선발 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시험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장학생 선발 시험 경쟁을 통해 우수 인재 육성과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학금을 줘도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 어차피 전 학생한테 장학금을 못 주니까 학년별 10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다만 선발 시험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성적 장학생 선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프리랜서 신분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다 사측과 갈등을 빚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재학 PD가 사망 170일 만에 CJB 청주방송에 명예복직하게 됐습니다. 대책위와 유가족, 언론노조와 CJB 등 4자 대표는 CJB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 결과 이행, 유족 보상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CJB는 고 이재학 PD를 명예복직시키고 고인의 이름을 딴 편집실과 추모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탄전연수원 무단 매입 등으로 논란이 된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이 상임위에 이어 시의회 본회의에서 추인을 받아 사업 재개가 확정됐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오늘 열린 제248회 임시회에서 수안보 도시재생 관련 토지, 건물 매입 건이 담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함께 학생 돌봄 지원금 등 충주시가 편성한 595억 원 규모 코로나19 긴급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14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에 성공한 단양군이 세계 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합니다. 단양군은 1억 5천만 원을 들여 다음 달부터 세계 지질공원 인증 전문 학술 용역에 들어가 단계별 전략을 세우고 현재 12곳인 지질 명소를 2022년까지 25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는 국내 세미나를 열어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홍보하고 학술 가치를 높일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농민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시중 충북도지사는 도청 앞에서 천막 농성 중인 농민단체 임원들과 만나 도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충청북도가 지급 시기와 대상, 금액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료가는 도내 농가 7만 5천여 곳에 달마다 5만 원씩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도민 2만 4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첫 주민 발의안입니다. 공무원 노조가 충청북도 시군 부단체장 발령에 대해 낙하산 인사라며 중단을 건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